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6일이고요. 긍정화건 515일차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유소년 지도자는 패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선수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승부욕이 많이 셀 거고, 당연히 대회를 나가거나 친선 경기를 했을 때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너무 강하면 그 모든 역량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유소년 아이들은 안전한 플레이의 그 모습과 그리고 저돌적인 그 위험한 플레이의 그 모습,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하고 알아서 이렇게 척척척척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수많은 경험과 상황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져야지만 어떤 게 안전한 플레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했을 때 위험한 플레이가 연출이 되는지는 아이들이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건데, 지도자가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안전한 플레이만 요구를 하게 되고, 설령 그 플레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그 감독님의 그 승부욕에 어느 정도 그걸 느끼게 돼서 주눅이 들게 되고 위축이 되게 되고, 이제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면, 지도자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왜 공격적으로 하지 않느냐, 왜 저돌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혼란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공격적으로 해봐야 되고, 안전하게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되게 안전한 상황에서도 내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플레이들을 또 해봐야 되고, 그런 양면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해봐야지만 그런 경험들과 그런 시간들과 그런 상황들이 쌓여졌을 때 아이들은 그거를 좀 더 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판단들로 인해서 좋은 선수가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소년 지도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게 취미반을 제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수반 감독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는다면 패배하는 거, 지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오히려 더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감독님이 이끄는 팀들은 오히려 더 강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는 거, 오늘 그런 글을 봤거든요. 김종원 작가님 책에 이제 그런 글을 봤어요. 내가 쓰는 글이
되게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당당하게 써야 한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 수준만큼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 수준을 들키기 싫어서 자꾸 뭔가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게 허위 광고와 허세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도자 쌤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수준이 요만큼인데 아이들을 자꾸 이기게 하고 싶으니까 그 수준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지 않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아이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악순환이 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서 결국 좋지 않은 상황들까지 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내 수준만큼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밖에 하지 못하는 건 나의 수준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 내 수준을 끌어올리려면은 수준 높은 팀들과 자꾸 부딪혀 보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야만 우리도 수준 높은 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출발점은 내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메타인지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패배에 대한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나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창원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될 운명 황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황치훈은 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아이들을 육성해내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올리원 클럽이 됐다. 11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 선수반 100명 달성했다. 12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창녕군 풋살연맹 최초로 유청소년 FK 실내 풋살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이렇게 나의 그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계속적으로 뭔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준 높은 팀들과 자꾸 경쟁을 하면서 깨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어져서 한 10년 정도가 쌓이니까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 선수반 100명,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아이들을 육성해 내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올리원 클럽이 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가게 노래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